몬스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하고 진행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Q&A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마케팅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가맹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할 수 있는 광고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한다 라기보다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계정 운영을 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유료 광고, 타겟 광고를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셜 계정이라는 걸 본사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오피셜 계정 안에서 창업에 관련된 내용, 가맹점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내다 보면 신메뉴라던가 아니면 가맹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타겟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퀴즈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신메뉴 이벤트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거는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위한 B2C 고객들을 위한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B2B 고객, 예비 창업자라던가 아니면은 예비 점주라던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B2C 고객과 B2B 고객이 오피셜 계정 안에서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B2B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창업 관련된 이런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셜 계정이라고 한다면은 창업 계정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모아놓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게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할 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군요. 그렇죠. 타겟에 따라서 계정을 나누는 게 요즘 일반적인 본사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한 브랜드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요. 인스타그램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찾으려면은 검색어에 보통 뭐 창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뭐 가맹 모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배반점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로고로 된 데가 오피셜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소통왕이라고 돼 있는 계정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왕이라고 돼 있는 데는 B2C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계정이고 팔로워들도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고 많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계정이 창업에 관련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창업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창업을 광고를 할 때 썼던 컨텐츠들이 광고를 하는 동안에만 노출이 되고 광고를 안 하면은 그냥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창업 관련된 본사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놓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고 보배반점 계정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링크트리가 돼 있죠. 링크트리에서 창업 안내라던가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데들을 보고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문의를 남기는 사람은 보배반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인지가 많이 된 상태에서 문의를 남기기 때문에 진성률이 되게 높아져요. 대신에 이제 유료 광고를 통해서 잠재 고객 광고라고 하죠. 그런 걸로 바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문의를 받는, DB를 받는 단가 자체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B의 퀄리티가 높으면 단가도 높고 진성률은 높아지는데, 또 DB의 퀄리티가 낮으면 DB를 받는 단가는 낮아지고 진성률도 같이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배반점이 창업 컨텐츠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좀 잘 올려서 활용을 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뜨고 있는 브랜드죠. 해탄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제 해탄이라는 브랜드는 그 돌판에 양념 오징어를 구워 먹는 오징어 전문점이고요. 이렇게 아까 보배반점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했던 컨텐츠들을 이렇게
계정에 이렇게 이제 좀 누적을 많이 시켜서 해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창업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링크트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탄 같은 경우에는 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430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되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인스타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서 홈페이지 문의하기 때문에 진성률도 되게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탄 말고 그 다음에 네,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오피셜 계정이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하얀색 계정을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어딜까요? 네, B2C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셜 계정이겠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데 여기 들어가면 딱 설명부터가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로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영이 숯불 2마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전에 뭐 미팅을 한 적은 있지만 여기는 잘하고 있는 방법이 마케팅적인 KPI, 그러니까 최종 목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광고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네, 계약을 따내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죠. 근데 기영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최종 목표는 오픈을 하는 거지만 온라인상의 KPI를 계약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창업 설명회로 전환을 하는 걸 목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들 보시면은 창업 설명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릴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창업 설명회라는 키워드와 릴스라는 컨텐츠를 되게 잘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점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팅을 하면 뭔가 영업을 당할 것 같고, 영업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좀 내가 영업을 당해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하기도 꺼려지고 가볍게 문의를 하고 들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좀 부담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좀 이렇게 문의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영이 2마리 치킨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창업 설명회를 한번 와봐라. 창업 설명회를 오면 기영이 2마리 치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 창업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쨌든 창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도 주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시식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기영이 치킨에 대한 그 설명회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라고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편하게 와서 원하는 정보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안 하든 상관없이 시식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창업 설명회란 걸 우리는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으니 여기 한번 와보세요 라는 내용을 최종 목표로 KPI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영이 2마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상의 최종 목표는 계약이지만 온라인상의 최종 목표는 창업 설명회에 참석을 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 해탄이나 아니면 보배반점이나 기영이나 이렇게 창업에 관련된 컨텐츠를 단순히 광고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창업 쪽의 브랜딩을 위해서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기 위한 그런 본사의 계정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한 답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광고를 맡기기 위해서 여러 광고 대행사들을 많이 컨택해 봤는데 네. 면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 광고를 인스타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본사에서 마케팅 팀이나
마케터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잘하고 있는 비슷한 동종업계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컨텐츠 기획도 하고 영상도 찍어보고 릴스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사에서 그런 인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잘하고 있는 전문팀에게 맡기는 게 좋죠. 근데 일단은 직원 한 명을 뽑아서 요걸 맡긴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뭐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인스타 계정 운영이라던가 뭐 블로그 운영이라던가 이런 브랜딩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잡고 진행하는 직원을 뽑거든요. 그럼 보통 뭐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크게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견적을 낸다고 대행사라던가 이런 데 견적을 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몇 건 올릴 것인가, 그리고 한 달에 몇 건 올릴 것인가, 컨텐츠도 이미지 형태와 릴스 형태, 영상 형태 중에 어떤 걸로 올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이미지 컨텐츠 하나, 릴스 컨텐츠 하나 해서 한 달에 8개에서 1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프리랜서한테 맡긴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150만 원이 총 광고 예산을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창업 광고 기준이요? 아니면은 매장 광고 포함이요? 창업 광고? 네. 창업 광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보통 브랜딩 광고와 마케팅 광고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마케팅 광고의 비중을 60%에서 70% 정도 잡는 게 좋아요. 브랜딩 광고는 30%에서 40% 정도 잡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기준으로 창업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브랜딩 광고로 한 300에서 400 정도 기준을 잡고 150만 원이면 인스타 계정 운영을 하고 컨텐츠 제작하고 하는데 한 150. 근데 또 인스타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이렇게 따로 하기보다는 만약에 브랜딩만 한 300만 원 예산으로 맡긴다고 한다면 직원을 뽑아서 맡길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던가 인스타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턴키로 업체에 브랜딩을 하게끔 맡길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 계정 운영 말고 네.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체 계정 운영 말고 다른 방법들은 많죠. 이제 이전 시간에도 창업 브랜딩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창업 브랜딩보다 어떻게든 DB를 받아서, 돈을 써서 DB를 받아서 하는 뭐 메타 광고라던가 뭐 GDN 광고라던가 이런 일회성 광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요즘은 창업자들도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를 찾는데 되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에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나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브랜딩을 위한 채널들을 전체적으로 좀 세팅을 해 놓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의 좀 트렌드다,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은 반드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를 들어서 철길 부산집 같은 경우에는 300개 이상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케팅, 그러니까 DB를 받는 마케팅 광고는 한 번도 안 쓰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거나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300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매장들을 오픈한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10년 정도 전쯤에는 좀 제일 메인이긴 했지만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클수록 예를 들어서 브랜드 조회수가 뭐 보배반점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해탄이다, 아니면 명륜인사갈비다라고 쳤을 때 이제 그 브랜드 블로그, 브랜드 검색이 뜨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이 떴을 때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들이 블로그 같은 데에 누적을 시켜 놓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 오픈한 지점에 대한 거, 신메뉴에 대한 거, 점주 인터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최고 매출을 찍은 거에 대한 거, 뭐 수익률이 좋은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물론 인스타라던가 유튜브로도 충분히 포함시키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방법이 블로그에 대한 방법이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만약에 영상이 5분이다 10분이다 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한 번 지나면은 찾는 데까지 막 드래그를 내려서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목차로 해서 뭐 한 30개, 40개 쭉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탁 메뉴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3개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창업 브랜딩에 관련한 채널 운영에는 이렇게 크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뭐 당근마켓이라던가 아니면은 창업 카페라던가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나 아니면은 뭐 저기 고깃집 운영하는 사람들 고창모라던가 그런 데에 제휴를 해서 게시판을 할당을 받아서, 브랜드 게시판을 할당을 받아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라던가, 어쨌든 창업에 관련된 내 브랜드에 대한 특장점이나 장단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은 많습니다. 다 세팅하면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홈페이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브랜드 블로그,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뭐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